안녕하세요. HLB가 임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구체적으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적 유의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P-value를 말하는 것입니다. P-value, 통계적 유의성은 왜 필요할까?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 여기 한 문장이 있습니다. How big is big enough? 크다 하면 얼마나 큰 걸까? 크면 큰 거지. 뭘 얼마나 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무언가 크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으로 비교할 때 그렇죠. 예를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농구 선수들이 코트를 뛰고 있는데 모아가지고 키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190cm가 나왔죠. 그리고 길을 걸어다니는 일반인들을 또 모아서 키 평균을 내보니까 180cm가 나왔습니다. 자, 이 평균을 비교를 해보는데 농구 선수들은 190, 일반인은 180. 농구 선수들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죠. 농구 선수들이 더 키가 큽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진짜 애매한 질문. 농구 코트 보니까 농구 선수들 두 팀이 풀세트를 뛰고 있습니다. 한쪽 팀, 또 다른 쪽 팀 키를 쟀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팀은 190cm, 또 다른 팀은 191cm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두 그룹 다 농구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키가 차이가 나죠. 191cm랑 190cm입니다. 이 1cm 차이, 이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거 애매하죠. 이거 차이가 있다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신약 개발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OS가 더 늘어났습니다. PFS가 더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더 오래 살고 암 크기가 줄어들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로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말하는 게 확실치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농구 선수들의 키를 비교한 것처럼 말이죠.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농구 선수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좀 애매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판정해 주는 게 바로 P-value입니다. 그리고 이번 간암 임상이 바로 농구 선수들끼리 비교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소라페닙과 비교했죠. 그냥 플라시보가 아니라 그냥 생리식염수를 준 게 아니라 기존의 1차 표준 치료제인 소라페닙, 그러니까 넥사바랑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생리식염수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 차이가 조금 더 미묘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이가 났을 때 과연 이게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누군가 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연구자들은 숫자로 판정하죠. 그게 바로 P-value라는 것이고요. P-value 얘기하기 전에 잠깐 얘기하면은 그냥 플라시보보다 효과가 좋다고 입증되는 것보다 소라페닙보다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는 것이 더 뛰어난 약효를 입증한 거죠. 기존 치료제 대비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치료제를 안 쓴 것과 비교하는 거랑 치료제를 쓴 거랑 비교하는 거는 아무래도 후자가 더 약효가 뛰어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라페닙은 지난 10년 넘었나요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절대 강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표준 치료법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P-value를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 또 문장이 나오는데 Every T-value has a P-value to go with it. 모든 P-value는 이 T-value로서 계산이 됩니다. T-테스트를 하면은 T-value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P-value를 계산하는 겁니다. T-테스트하고 T-값이 나오면 P-값을 계산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듯이 이 P-value는 probability죠. 확률로 이해하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P-value는 by chance, 우연히 일어날 확률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귀무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 우연히 일어날 확률, 그게 P-value죠. P-value는 확률이기 때문에 0에서 100% 사이잖아요. 만약에 P-value가 50%가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귀무가설이 참일 때 50% 확률로 우리의 샘플 데이터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맞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기각할 수가 없겠죠. 반면에 P-value가 0.00001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기무가설이 맞다는 전제 하에
우리의 샘플 데이터의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극단적으로 작죠. 굉장히 낮은 확률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했던 그 기무가설, 이 기무가설을 지지해주는 근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 설득력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우연히 나타났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P밸류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무가설 하에서 우연히 일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구 선수의 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우리가 191cm랑 190cm를 비교했었잖아요. 그 차이는 1cm입니다. 기무가설은 이거죠. 그 차이가 없는 거다. 자, 1cm는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50%. 그러니까 충분히 우연히 1cm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2cm 차이는요? 농구 선수들의 키를 또 재봤는데 이제 192cm랑 190cm인 집단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cm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하니까 그것도 우연히 2cm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P밸류가 한 20% 정도 되려나요? 그런데 이제 또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3cm는요? 농구 선수들 키를 재보니까 193cm랑 190cm가 나왔던 거죠. 3cm는 우연일 수 있을까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 3cm는 우연히 일어나기에는 조금 그렇게 될 확률이 낮네? 대략 한 7% 정도였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우연히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cm의 차이를 물어봅니다. 농구 선수들도 재보니까 194cm랑 190cm인 집단이 있었던 거죠. 두 집단이 있었던 건데 그럼 4cm 차이는 이것도 우연히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물어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조금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P밸류가 한 0.001, 그냥 1% 정도였을까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1% 정도는 우연히 4cm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서 그 4cm 차이는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긴 하긴 한데 그게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 차이가 없다고 보기보다는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4cm 차이는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우연히 발생할 수가. 하지만 너무 낮죠. 그 확률이 1%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우연히 일어났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기점이 도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기점을 연구자들은 5%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P밸류가 5%보다 낮아지면 이게 차이가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희박하다, 굉장히 확률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개발에서도 똑같습니다. 소라페닙이랑 비교를 했는데 이게 약효 차이가 나긴 났죠. 그래서 이 약효가 차이가 난 게 이거 진짜 차이가 난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본 결과 이제 숫자로 물어보죠. P밸류가 0.05보다 또는 0.01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연구자들은 이거는 통계적 유의성이 달성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에는 우리 샘플 데이터에서 도출된 T값, P밸류가 낮은 확률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기무가설, 즉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지지하기에는 그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5% 미만, 1% 미만 이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P밸류를 보는 이유는 이게 차이가 정말로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판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HAB가 밝히기를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진짜 차이가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거는 약효가 있다라고 판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이거 왜 5%냐? 이거 왜 기준이 5%로 정해져 있을까?
사실 7%일 수도 있고 뭐 3%일 수도 있고 그리고 1%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순환 논리입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것이죠. 누군가 5%로 정했기 때문에 5%로 배운 것이고 또 5%로 배웠기 때문에 5%로 하는 것이죠. 그냥 순환 논리로 그냥 5%로 언제부턴가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고 아직은 인간 지성에 한계가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모두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납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서로 납득이 가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다른 숫자를 말하기에는 애매하죠. 뭐 4%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5%가 조금 더 기억하기도 쉽고 깔끔하잖아요. 왜 4%가 아니고 5%냐?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그냥 5%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 리보세라닙이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했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